여러분이 읽으셨던 책 중에 혹부리 영감 혹시 기억나시나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혹을 때는 상을 받았죠. 그리고 못된 혹부리 영감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벌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옛 이야기는 이렇게 대부분 권선징악으로 끝나거든요. 다친 결말로 끝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상상은 불가능했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닌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인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요, 기존의 옛 이야기 책과 좀 다르게 열린 결말의 옛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앞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바람이 휙, 바람이 쏴. 어떠신가요? 왠지 시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냥 읽어봐라 준다면 이 제목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런 류의 제목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 거라는 상상 때문에 막상 이 책을 보시고 나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한번 그 역할을 해주시라는 거죠. 자, 부제목은 숲의 요정들이 들려주는 꼽추 형제 이야기. 이 꼽추가 뭔지를 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원래 제목은요, 바로 이거래요. 자, 여기 면지예요. 잔잔한 호수가 있죠. 뭐라고 써있죠. 이게 원래 제목이래요. 이게 독일어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원래 독일 작가이기 때문에 공기 속에 쏴 부는 것이 있다.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하시고. 다시 앞표지를 보시면 그림을 하나하나 보세요. 어떤 젊은 남자인 것 같죠? 남자분이 호수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있어요. 근데 눈이 동그래요.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나무들이요, 그림 틀을 벗어나고 있고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숲이 계속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장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와,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안엔 더 그렇습니다. 본문엔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기도 하시고 또 환희에 찬, 또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상상력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과 함께 그런 멋진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그림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면지는 보여드렸죠? 자, 독일어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공기 속에 쏴 부는 것이 있다. 근데 글씨 하나하나를 보면 살아있어요. 동물이나 식물들이요, 마음껏 펼쳐져 있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꿈틀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버섯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막 그래요. 무심코 지나가면 못 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거 하나 정도 엄마가 먼저 발견한 것처럼, 아빠가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이 그림이 심상치가 않구나.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나라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글자인데 그림처럼 살아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만도 시간이 많이 아이들이 지체를 해요. 그 정도로 아주 흥미력이 강한 그런 책이거든요. 속표지를 보셨습니다. 본문 넘어갈게요. 근데 이 책은 흑백과 컬러가 교차됩니다. 지속적으로 흑백과 컬러가 교체된다는 거. 근데 그림이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그림도 있어요. 글씨가 줄글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흑백 그림에서 첫 시작 부분에 앞에 독일어의 도니 글자가 첫 글자 알파벳이 써 있대요.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긴 하겠지만 이 그림조차도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렸다는 거. 또 하나, 숲에 나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꼬불꼬불 가지들이 꼬불꼬불하죠. 또 나무의 옹이 이런 것들이 사람 얼굴처럼 보여요. 또 늘어진 덩굴 이런 거는 숲의 정령의 수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울창한 숲에 있는 동물, 식물들이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등장인물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바위, 계곡, 오두막들이 나오거든요. 걔네들도 모두 사람처럼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벌을 주고 상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재미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아까 형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제목에서. 둘이 형제예요. 그런데 꼽추예요. 아이들은 꼽추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등에 커다란 혹이 있는데 그걸 바로 꼽추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낙타처럼 지고 다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이 장면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충분히 그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림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형제를 소개하는 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달라요. 자, 형 레오.
동생 매호가 있거든요. 둘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멀리서 보면 쌍둥이처럼 느껴진대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형은 남을 잘 도와주고요. 친절해요. 가축도 잘 돌보고 식물들도 잘 보살펴줍니다. 반면 동생 매호는요. 거칠게 말을 한대요. 또 걸핏하면 가축을 때리고 식물들도 잘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매호의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은 되게 말라 비틀어져 간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얼마나 동물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보이시거든요. 자, 동물들이 모여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레오. 매호는요, 모두 다 도망가잖아요. 그림 밖으로까지 도망가죠. 동생 매호를 뜻합니다. 얼마나 다른지 보여지시죠? 네, 멀찌감치서 이를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엄마. 엄마의 존재도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근데 이 두 형제에게는 알프스산 쪽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봄, 가을에 가서 집을 고치는 역할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대요. 근데 가을이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지난번에 지붕이 부서져 있는 걸 봤는데 고치러 가야 되는데 봄에는 형이 가고 가을엔 동생이 원래 갔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눈이 오기 전에, 더 오기 전에. 근데 동생은 가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형은 설득하지 않고 그냥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출발을 합니다.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와, 컬러 그림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너무 멋있지 않니? 라고. 자, 보시면 형이 떠나고 있어요. 근데 같이 키웠던 동물들조차 어떨까요? 바라보고 있으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안부 인사하는 것 같지, 안녕 인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얼마나 동물들에게 사랑을 줬으면 그랬을까요? 자, 가는데 강아지도 같이 앞서가네요. 흑백 그림이죠. 지나가다가 개미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사람 소리가 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겁내지 마. 아무 짓도 안 할게. 난 남을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거든 하면서 오히려 가방에서 치즈와 빵을 꺼내고 나눠줘요. 너무 착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서 예쁜 버섯들도 있는데 정말 귀엽고 멋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올바른 지름길이 없어요. 숲을 지나가다 보니까 숲을 헤칠 수밖에 없거든요. 가지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그런데 조심조심 마구마구 자기의 길을 위해서 자르거나 부러뜨리거나 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지라든가 나뭇가지 또는 옹이들이 사람의 눈, 코, 입 그렇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이시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도 또 동물들도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그렸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손을 짚어가면서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또 있어요 하면서 그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실제 선생님 그림이 살아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또 비슷한 거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건가? 맞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 책은 그림이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그림책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정도로 생물체가 다 살아있어요. 자, 보시면 또 흑백이네요.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말 안 할게요.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위나 커다란 숲, 계곡, 폭포조차도요.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요. 눈, 코, 입이 있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닮은 것 같아요. 자, 이 계곡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두꺼비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면 밟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조심조심. 아이들도 말합니다. 두꺼비가 또 있어요. 어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이건 제 경험이지만 책을 처음부터 글자로 읽어주지 않고요. 그림만 먼저 보여줘요. 어떤 이야기일까 상상하게끔. 그러면 아이들 흡입력이 훨씬 더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무조건 읽어주는 것보다 그림책으로 호기심을 증가시킨 다음에 책을 읽어주게 되면 내가 상상하는 게 맞을까?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굉장히 궁금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숲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묵어가야 되나 봐요. 워낙 멀어서. 모닥불을 피워놨다가 잘 때는 이렇게 꼭 끄고 강아지 데려갔었죠. 폭 안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는데 왠지 소리가 많이 들려.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 하는데 숲의 요정이 야, 우리가 아는 곳에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누군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서로 제가 알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잠깐만, 네가 숲의 요정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래? 그 소개하는 걸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해요. 이 사람 우리한테 칭찬했어요. 하고 아까 이야기해줬던 레오를 소개했던 그런 장면들, 아이들이 레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그러면 그림에 참여하게 되겠죠. 이야기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한밤이에요.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날 일찍 일어났는데
왠지 몸이 가뿐한 것 같아요.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계곡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왠지 자기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잘생겼나요? 예,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자, 지붕을 여기 요 집을 고치는 거거든요. 자, 정상에 와서 기지개를 켜고 지붕을 고칩니다. 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키가 커졌잖아요. 원래 동생과 거의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들이 보면 쌍둥이 같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왜 놀라는 거야? 또 형, 등에 혹이 왔더니 진짜 만져봤더니 없어. 이 장면에서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혹이 없어졌을까? 아이들도 알죠? 숲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요정이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자. 그 선물이 바로 혹을 없애주는 선물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보자마자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달려갑니다. 네, 가방을 메고요. 사실은 뭐 때문에 갈까요? 등에 혹 때문에 가는 거죠. 강아지를 억지로. 아까는 앞서 갔잖아. 형 갈 때는 그죠? 얘는 억지로 끌고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같이 데려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마구 밟고 가요. 아까 형은 어땠나요?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자기 갖고 있는 것조차도 나눠줬죠? 마구 상관없이. 그랬더니 나무들 좀 보세요. 어떤 슬플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 작대기로요 계속 치면서 가고 부러뜨리면서 가고. 자, 얘도 그림이 살아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계곡 좀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 않나요? 폭포. 그죠? 잘 때도 어떨까요? 모닥불을 활활 피워놓고 잡니다. 자기 춥다고. 걔는 이렇게 멀찌감치. 끌어안고 자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은 왜 모닥불을 끄고 자고 동생은 왜 켜고 잤을까? 형은 주변에 숲에 불이 번질까 봐 그런다. 근데 동생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기 몸 추운 것만 생각하고 활활 켜고 잤다. 자, 주변에 숲의 요정들 보세요. 나무들 좀 보세요. 어떤 표정인가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는데 같은 장소에 세수를 했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져 보여요. 근데 매호는 뭐 물살 때문에 자기가 못생겨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돌아오는데 형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등이 더 굽어져 있잖아요. 똑같이 요정들이 아까 레오처럼 우리가 사는 곳에 사람이 왔다. 누가 이 사람 아는 사람? 그랬더니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 여기서도 아이들한테 실제로 한번 말해보라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보는 매호에 대한 시각, 그 매호를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다 드러난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자.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세상에 좋은 선물도 있지만 나쁜 선물도 있잖아요. 바로 등이 구부러졌다는 거. 자, 여기서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돌아오는 과정까지 자, 숲에 나무들이나 바위들이나 동물조차도요. 사실은 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 거 통쾌하게 생각하죠.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퍼하는 것 같아요. 자, 매호가 혹이 더 커져서 집으로 돌아올 때 눈보라가 더 세차게 부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양을 좀 보세요. 녹아내린 눈발인데 여기 눈물처럼 보여요. 그리고 돌담틀 사이로 삐져나온 그런 풀, 이런 풀들 사이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에 여러 생물체들도 매호가 등이 커진 게 그런 벌을 받은 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볼까요? 시무룩해진 매호는 휘파람을 불어서 개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매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왜 개를 불렀을까요? 이 장면에서, 이 문장에서도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개를 쓰다듬어주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맞아요. 개는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더니 혀로 이빨을 훔치고는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평상시에 친하게 안 했는데, 그죠? 자상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 그것을 본 매호는 순간적으로 뭔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이 한 문장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10분 이상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매호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두막에 올라갔다 올게요. 하지만 지금은 안 갈래요. 산에 눈이 많을 거예요. 봄에 갈게요. 하고 매호가 말했습니다. 왜 다시 오두막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아니고 내년 봄에 올라간다고 할까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 책은 일반적인 옛 이야기 공식인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도 던져주고요. 또 상상을 끊임없이 하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 자, 뒷면지는 앞면지와 위치가 바뀌었어요. 같은 잔잔한 호수로 꾸며져 있는데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왜 그렇게 그렸는지 우리가 작가의 의도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맨 뒷표지에 보시면 스위스 옛 이야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읽는다. 저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바로 그거래요. 우리는 뭐 레벨을 다 정해져 놨잖아요. 뭐 초급, 중급, 고급 또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러다 보니까 5학년은 절대 1, 2학년 초급 단계를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책 어떠신가요? 연령이 사실 6살보다 훨씬 많지 않으신가요? 보시기 어떠세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보는 재미도 크죠? 6살부터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단어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운동이 좀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등장인물을 한번 저랑 분석해 볼게요. 자, 먼저 형 레오를 한번 볼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랑해요. 그죠? 개미조차도 버섯조차도. 레오는 요정들에게 혹이 사라지는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거든요. 동생이 말해주었을 때 비로소 등을 만져보고 알게 되었죠. 결국 형은 눈에 보이는 거, 외향적인 거에는 굳이 살면서 인식을 못하고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 동생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이야기를 읽어보실 때 보면 소리를 지는데 못생긴 나무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랬더니 숲의 요정들이 거꾸로 메아리가 들려오는데 못생긴 아우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처럼 모든 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도 왜 올라갔나요? 형의 등에 혹이 없어진 걸 알고 사실은 뭘 고치려고 올라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붕을 고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등에 혹이 있다는 걸 형보다 더 많이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부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멀찌감치 서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가축들, 고양이 이런 걸 보살피면서 길 떠나는 아들들에게 빵을 챙겨줍니다. 산으로 다시 가겠다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일깨워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옅은 미소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인정해야 세상이 보인다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둘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생각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형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존재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동생은 현재 자신, 그야말로 혹 자체가 혹이었어요. 인생이 혹이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되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생활조차도 불만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결국 착한 형은 상을 받고 못된 동생은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이야기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동생이 스스로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 또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서 어떻게 이야기 펼쳐질까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법. 이 책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읽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하브르타 질문. 자, 첫 번째, 두 형제의 선부는 왜 서로 달랐던 걸까요? 두 번째는 혹이 더 커져서 돌아온 동생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또 혹이 커진 동생을 본 형의 마음은 그럼 또 과연 어땠을까? 네 번째는 책에 보시면 동생은 혹이 커졌다고 화내고 원망하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 충분히 동생은 화내고 원망할 성격이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는 왜 동생은 산에 가기 전에 형한테 형 어떻게 해서 혹이 없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매우가 개를 쓰다듬어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개가 도망을 갔죠. 그때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나오죠. 뭘 깨달은 걸까요? 자, 그리고 동생은 왜 지금이 아닌 봄에 다시 오두막에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동생은 다음에 봄에 오두막에 올라갔을까요? 이번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